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개월간 멈춰있던 미북 대화 열차가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워싱턴의 대북 강경파의 대부격이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격 경질된 후 워싱턴에서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노정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네. 뭐 항상 백악관에 있을 때도 화제였고 네. 나와서도 화제입니다. 네.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또 메인 연설자로 나왔어요. 네네. 직접 가셨죠? 예,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그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서 경질된 이후에 20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특히 요즘 이제 미북 실무 협상 재개, 뭐 앞으로 연내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을 것으로 지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과연 볼턴 전 보좌관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워싱턴의 관심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장을 좀 가봤는데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네. 과연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주목이 됐어요. 네. 결국 어떤 얘기했습니까? 뭐 사실 기존에 존 볼턴 전 보좌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 또 그런 과거의 발언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강경. 네, 네. 뭐 북한은 절대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에서부터 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절대 완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군사적 옵션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자, 지금 상황은 미북 실무 협상이 진행되려는 상황인데요. 네.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혹시 그런 얘기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턴 보좌관의 그 이날 발언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절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되는데, 볼턴 전 보좌관의 말대로라면 뭐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라는 어떤 그냥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지금 앞으로 펼쳐나갈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결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행정부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 부분, 대화가 안 된다는 이 볼튼은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미북 대화의 부분은 잠시 후 이상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한 전망을 또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북 실무 협상단이 유럽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을 통해서 협상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보고 싶은데요. 자,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가장 강조해왔던 것,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와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미국이 셈법을 바꿔라. 그러니까 지난 하노이 회담 때 미국이 내놓았던 입장에서 네. 보다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완화 이런 걸 대한 미국의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지를 아마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실무 협상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어떻게 해야만 좀 성공적이다, 실제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나요? 먼저 아무래도 대북 제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 그 하노이 회담 때 네. 북한이 요구했던 것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였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이 내놓았던 그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그런 입장에 얼마나 유연하게 보일 것인가가 이제 쟁점인데요. 네. 근데 한반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양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그동안의 어떤 양측의 입장을 봤을 때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이두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양측이 그동안에 갖고 왔던 입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놓고 얼마나 그 앞으로 계속 회담할 여지가 있는지를 보는 어떤 그런 어떤 확인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측면에서 양보할 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좀 알려진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미국의 언론에 따르면은요, 이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할 조건 중에 하나로 만약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리고 가령 북한에 갖고 있는 그런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네. 또 그런 생산을 동결을 한다면은 미국 측은 북한의 주 수출품이 이제 석유와 석탄인데요. 그거에 대한 제재를 완화를 하겠다. 향후 36개월 동안 즉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미국 측에서 어떤 그런 여운을 남기는 건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북한 측에 어떤 미국이 보다 유연하게 한다라는 조건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북한은 또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수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 네.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보장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한 이제 어떤 전 단계로 종전 선언 그리고 양측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것들을 어떤 가시적인 그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측 입장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가장 전제 조건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유하는 것이 조건이. 오늘 생생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